대칭 이동이에요. 자, 대칭 이동이 뭔지 먼저 보자. 어떤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 자, 요 직선 기준이 되는 직선이에요. 대칭 이동에서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 요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표현하고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살짝 가지고 와 보면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를 찍어 볼게. 자,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어. 이 점을 어떤 하나의 직선을 기준으로,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 볼 거야. 이 직선을 뭐라고 불러?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칭 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칭 이동이 되냐면, 일단 점에서 대칭축을 향해서 수선을 그려. 이거 수선 아니지? 자, 요 정도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먼저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쭉 재서 이 길이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으로 뿅뿅뿅뿅 움직이는 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자, 점 A를 대칭축에 의해서, 저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A'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그림 이해됩니까? 자, 그림의 원리,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원리를 사용했는지 잘 봐야 돼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의 수직 방향으로 넘어가요. 수직으로. 그리고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걸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수직이니까 뭐 기울기도 사용할 수 있고 길이가 같아요 뭐 이런 등등의 성질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점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다시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B라는 점을 주어진 점 B를 어떤 점, 자, 기준이 되는 점, 이 점을 그냥 선생님 O라고 할게요. 이 점 O에 이번에는 점 대칭할 겁니다. 아까는 직선의 대칭이었죠. 직선의 대칭 이동시켰지? 이걸 선대칭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한 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을 해볼 겁니다. 자, 방식은 같아요. 점 B에서 대칭의 중심 O를 향해서 쭉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선생님 길이를 재는 거야. B에서 O까지의 길이를 싹 재서 이 길이랑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를 딱 잡으면 이게 B' 되겠죠? 네, 그래서 BO와 OB'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걸 점대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점을 대칭의 중심점, 대칭의 중심점이라고 부르고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대칭, 점대칭, 요게 기본 원리예요.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떤 도형을 하나의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 형태로 이동하는 것, 이거를 대칭 이동이라고 해. 그리고 그 직선을 각각 대칭축과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동시켜 볼 건데 점의 대칭 이동과 점이 아닌 나머지 도형들의 대칭 이동이 있겠죠? 우리가 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x, y라는 순서쌍을 사용할 거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지? fx, y는 0이라는 방정식을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하나 그냥 찍어 볼게요. 여기 점 A가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첫 번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킬 거야. X축에 대한이라는 건 X축을 대칭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X축도 직선이기 때문에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려면 점 A에서 일단 X축을 향해서 수직인 직선을 하나 쭉 그릴 거고요. 이때 이 길이가 같아지는 점만큼
이만큼의 길이랑 길이가 같아지는 점의 위치에다가 점을 하나 콩 찍어주면 대칭 이동한 첫 번째 점이 나오겠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A-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X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요? X좌표는 안 바뀌죠? 계속 마이너스 2예요. Y좌표는 바뀌었습니다. X좌표는 계속 왼쪽,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지만 Y좌표는 원점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Y좌표가 바뀌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Y좌표가 바뀌었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기 위해서 또 선생님이 점 A에서 Y축에다가 수직인 직선을 하나 쭉 그려놓고 길이가 같은 점만큼 같은 거리만큼 Y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다가 점을 콩 찍어서 이걸 A2-라고 해보자. 자, Y축에 대칭 이동한 점 A2-. 그럼 이 점은 Y좌표는 그대로지. 하지만 X좌표가 음수인 마이너스에서 양수인 플러스 2로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Y가 아니라 X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더라. 자,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겁니다. 원점 어디 있어? 원점 여기 있지? 자, 또 역시 점 A에서 이번에는 원점을 향해서 수직인 직선을 쭉 그려봐요. 그리고 나서 길이가 A에서 원점만큼 떨어진 만큼 그대로 옮겼더니 점이 한 이쯤에 찍히겠지. 자, 이걸 A 세 번째. 이 점의 X좌표는 2,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래서 원점으로 대칭 이동시켰더니 X,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었지. X, Y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축, Y축 원점에 대칭 이동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요. Y좌표의 부호만 바뀌고요.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좌표의 부호만 바뀌고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건데요. Y는 X라는 이 직선을 먼저 정확하게, 자, Y는 X라는 직선은 첫 번째 원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인데, 이 X축하고 Y축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잖아. X축이 이렇게 있으면 Y축은 이렇게 되면서 서로 어때?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이 90도짜리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45도짜리. 자, 이 각이 45도예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식이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직선.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건데, 역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점 A에서 직선 Y는 X라는 직선을 향해서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만큼, 자,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지. 그럼 그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의 위치를 확인했더니 그 점이 이쯤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이 옮겨진 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가 서로 바뀌어서 4,-2라는 점으로 바뀝니다. 자, Y는 X라는 직선으로 대칭 이동하면 X, Y는 Y, X라고 해서 X와 Y 좌표가 서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물론 개념 체크 있는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선생님 필수 예제 1번으로 잠깐 넘어가서 점의 대칭 이동.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첫 번째 1,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하고,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끊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자,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죠.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하래. 그럼 p의 좌표를 구해보자.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y의 부호만 바뀐다라고 그랬죠.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린 점 p라고 해요.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점 q라고 해. 자, 마이너스 2,3을 이번엔 y축 대에서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그랬죠. 점 q의 좌표는 2,3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구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래. 선분 PQ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루트 Q의 x좌표 빼기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y 3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x2 빼기 x1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PQ의 길이를 구해주죠. 4제곱 16 더하기 6의 제곱 36 루트 52 루트 52는 네, 2 루트 13 이렇게 PQ의 길이까지 구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도형으로 다시 넘어와서 앞으로 다시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예, 방법은 똑같은데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었잖아. 점의 좌표는 우리가 x, y라고 했지만 방금 문제에서도 마이너스 2,3이라는 어떤 상수값으로 우리 실수값으로 점의 좌표가 표현이 됐었죠. 근데 도형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x와 y를 사용한 식이에요. 식. 그래서 식이 변형되는 겁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라는 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네,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둘 다 바뀌었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는 x 대신에는 y, y 대신에 x라는 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뭐가 바뀌는지 그거는 점과 똑같죠? 점도요. x축 대칭 이동할 때는 y의 부호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y값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도형에서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라는 문자 식을 대입하는 거야. 똑같죠? 자, y축 대칭 이동할 때도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x에서 마이너스 x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식을 대입하는 거고, 원점 대칭 이동할 때도 x, y 좌표 부호가 다 바뀌는 것처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는 식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x 대신에 y, y 대신에 x라는 문자를 통해서 식을 변형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필수 예제 2번. 네, 공략 포인트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 정리되어 있죠? x, y는 0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x축 대칭 이동할 때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다 나와 있고요. 1번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fx, y는 0이라는 직선을 f 뭐가 바뀐다고? y 부호가 바뀐다고.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바뀌는 거지. 네, 그대로 적용해보자. y는 2x 플러스 k에서 이 y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y라고 슝 써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양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든 이 직선이 3,2라는 점을 지난대. 3,2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건
직선 위에 점이 3,2라는 점이 놓여 있다는 뜻이었지? 대입하면 참이 됩니다. k는 마이너스 8. 어렵지 않죠? 예. 이번에는 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까지만 좀 가볼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자,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은 2,1일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에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원이 이렇게 생겼겠지. 자, 요걸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할 건데, 첫 번째는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라는 원에 대하여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라는 문자는 뭘로? x는 y로 바뀌고 y는 x로 바뀌는 거야. 네, 그럼 요식 먼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x-1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다. 원의 중심 볼까? 1,2로 넘어갔구나. 네,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요. 이 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식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칭 이동할 때 원의 중심인 2,1이라는 점이 y는 x라는 직선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그림이 조금 삐뚤어지긴 했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수직으로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대칭 이동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2,1이라는 점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2,1이라는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x랑 y의 좌표가 바뀌니까 1,2가 된 거야. 그리고 이 1,2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새로 작성을 해 주어도 똑같은 식이 나와요. 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용하라는 거구나. 원의 중심의 좌표는 1,2였는데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럼 대입하라는 거지. 2는 a 플러스 b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라는 값을 갖는구나. 여기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잠깐 앞으로 와서요.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을 좀 해야 되는데, 요 개념 체크 3번 같은 경우에, 자, 직선이 있죠. x-4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을, 예를 들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까? 원점 대칭 이동하면, x와 y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x를 y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y라는 식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고 바뀌는데 우리가 직선을 일반형으로 표현할 때 요 x항의 앞에 계수 음수로 두지 않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x항의 계수는 무조건 양수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원도 선생님 원점의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역시 x와 y가 부호가 바뀌잖아. 각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7. 자, 식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x라는 문자만 마이너스 x로 y라는 문자만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지 않아요. 정리가 덜 됐죠. 정리를 더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은 합의 완전 제곱이니 차의 완전 제곱이니, 네, 요건 합의 완전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라고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도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 7이라고 해서 합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야. 이건 차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필수 예제 3번. 요 3분 길이의 최소값,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오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두 점 A와 B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은 P라는 점이야. 점 P가 움직이는 점이야. 이때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그림도 여기 그려져 있지만,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점 A와 B를 찍어놨습니다. 그리고요, X축 위를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이 있다라는 거야. 점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래. 그럼 예를 들어서 점 P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요만큼이 되겠지. 근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 점 P가 여기 있어요. 그럼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거겠지. 뭐가 더 짧아 보일까? 아,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원리가요. 일단 점 P는 어디에 있어? 이게 포인트야. 첫 번째 포인트를 찾아야 돼. X축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한 점을 점 A든 점 B든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놓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선생님은 점 B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 점 B-로 옮겨 놓을게요. 6,-3이라는 점으로 옮겨졌지. 이때 여기서 잘 봐라잉. 수직이다.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그럼 X축 위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를 찍어서 이 점에서 점 B에다가 연결을 해. 자, 이걸 P라고 했을 때 또 B-에다가 연결을 해. 그럼 PB의 길이랑 PB-의 길이는 같아요. 왜냐면 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직각삼각형이면서 합동이거든. 90도죠? 빗변의 길이 같죠? 빗변의 길이가 90도다 R. 빗변의 길이가 같다 H. 그리고 대칭 이동할 때 선생님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은 한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RHS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당연히 RHS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미안. 요 길이가 공통변이기 때문에 SAS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빗변의 길이도 같겠죠. 그래서 점 P를 저 위치에 올려놔도, 또는 점 P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잡더라도 요 길이들은 항상 같은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항상 합동이 되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원리고요. 그래서 점 B의 좌표를 X축의 대칭 이동해서 점 B-로 옮겨 놓고 점 A에서 점 B에다가 쭉 선분을 연결해 주면 이때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위치가 하나 잡히죠? 이 점이 딱 P가 돼요. 네, 이 점에서 요렇게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 역시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래 원했던 AP 길이와 BP 길이 합의 최소값은 그냥 쭉 하나의 선분의 길이와 같아집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는 점 A와 B-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지? 0,1이라는 점과 6,-3이라는 이 점 사이의 거리, AB-의 거리는 루트 6 빼기 0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빼기 1의 제곱이어서 루트 36 더하기 4, 46, 또 루트 50이네. 네, 2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죠. 요 그림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점P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점 A에서 B에다가 선을 쭉 그려서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이 진짜 P의 위치가 돼. 그래야 이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네, 하나의 선분이 이루어져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P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자, 여기에 찍혔다고 한번 볼래?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자. 이건 잘못된 P입니다. P의 위치를 여기를 찍게 되면 AP의 길이는 이 길이, BP의 길이는 이 길이죠. 근데 이 BP의 길이를 이쪽 길이로 옮겨요. 왜? 길이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보라색 선으로 점선으로 선생님이 진짜 P가 아닌 가짜 P에서 잡았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거 보다는 하나의 선분으로 쭉 이어져서 A에서 이렇게 길어진 이 길이가 더 짧은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됩니다. 만약에 점 P의 좌표, 이 문제는 아니지만 점 P의 좌표도 구해봐. 그럼 점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B' 점을 찾고 점 A와 점 B'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이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을 찾아주면 점 P의 좌표까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도형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서 도형의 원리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대칭 이동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